자,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요즘 제가 일하는 편의점은 최저시급 올라가서 정장님이 본인 근무시간 더 늘리고 알바 근무시간 줄이고 있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요즘 이런 편의점 많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 편의점 너무 많죠. 발에 치는 게 편의점입니다. 근데 그 편의점 중에 정말 장사 잘 되고 내가 편의점 차린 걸 후회하지 않는다, 편의점 하기 잘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웬만하면 없다고 생각해요. 웬만하면. 특히나 신규 창업하신 분들은 다 힘들 거예요. 제가 예상컨대.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데 있죠. 상당수의 어떤 점주님들은 내가 이거 왜 했을까? 생각보다 많이 힘든데? 이런 좀 후회 섞인 목소리를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 일단 편의점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왜 들어오는 거야 도대체? 정말로 너무 많아요. 이만큼 편의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물론 편의점이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긴 한데 살아가면서 무조건 필요한 곳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 가는 사람은 안 갑니다. 네. 편의점 살면서 이제 이용한 적이 손에 꼽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편의점이 누구나 다 뭐 쉽게 이용하는 곳은 아닙니다. 뭐 저도 편의점 알바를 오래 했지만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합니다. 이용하는 사람만. 그리고 좀 건강이나 가격이 예민하신 분들은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뭐 편의점 없어도 사실 사는데 딱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특히나 편의점은 나이 드신 분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편의점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입점하는 곳이 이제 1인 가구 많은 곳에 많이 입점을 해요. 아무래도 1인 가구 사시는 분들이 밥을 제때 안 해 먹으니까 간단하게 끼니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도시락 같은 거 많이 먹죠. 담배도 많이 사가고. 그러면 왜 편의점이 힘드냐? 일단 그 매출이 안 올라갑니다. 매출이. 지금 편의점 1매출 150만원 이상 찍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매출 150. 이게 그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참고로 제가 15년 전에 알바할 때 1매출이, 제가 알바할 때 1매출이 180만원에서 200 사이입니다. 예, 한 180만원 정도? 주간야간 합쳐가지고. 예. 제가 이거 왜 하냐면요, 보통 야간 알바하면 아실 거예요. 야간 알바하면 이제 임무 중에 하나가 이제 00시 되기 전에 이제 23시 30분부터 00시 사이에 데이 클로저를 해가지고 1일 정산을 합니다. 야간 알바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일 정산하게 되면 하루 매출이 적나라하게 시문 한 푼 안 틀리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아, 오늘 장사가 잘 됐는데 안 됐는데 그 단번에 판단할 수 있어요. 포스에 보면 1일 정산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누르면 시간 딱 설정하면 그 종이 찌지직 하면서 쫙 나옵니다, 이게. 네. 쫙 나와요. 그때 180만원, 좀 안 좋았을 때 160만원, 잘 나올 때 200씩, 그래 평균적으로 한 180만원 정도? 근데 지금 150이에요. 지금 한 150만원 나오는데.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때 시급이 엄청 낮았거든요. 2009년. 2009년 최저 시급이 4,000원이에요. 4,000원.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9,860원. 1.5배 차이인데, 1.5. 2.5배네, 2.5배. 2.5배 올랐어. 근데 매출은 떨어졌습니다. 그럼 가져가는 게 있겠습니까? 편의점이 생각보다 마진이 높지 않습니다, 이게. 원래 편의점은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시급은 2.5배 올랐는데 매출은 떨어졌어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편의점 가보면 딱히 싼 게 없습니다. 싼 게 없어요. 저도 놀랍니다. 과거 제가 편의점 알바할 때 그 팔던 음식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삼각김밥은 거의 2배 올랐고 음료수도 한 2배 올랐어요. 예. 근데 매출은 안 올라와.
매출 같은 거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인건비 부담이 심하다 보니까 점주님들이 근무를 많이 하는데, 근무를 많이 해도 점주님들이 가져간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했을까? 내가 이걸 왜 한 걸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다 편의점은 보통 기본 계약이 5년이에요. 5년. 한번 차리면 5년. 그러니까 한번 차려서 5년 동안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중간에 뭐 접고 싶어도 못 접어요. 위약금 때문에. 위약금이 상당하거든요, 이게. 못해도 내가 작업한 돈의 절반 이상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편의점 작업하는데 1억 2천 원 정도 썼다. 그럼 내가 중간에 못하겠습니다. 그럼 본사에서 이제 요구하는 위약금이 한 6천만 원 이상. 아니, 장사가 안 돼가지고 접는데 위약금까지 토내야 돼. 그럼 빚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편의점 보면 이제 알바생들도 많이 안 뽑아요. 자기들이 다 도맡아서 하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오를수록 단순 업무 알바 자리부터 없어질 겁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의사결정 구조가 문제 있는 겁니다. 임금은 내가 얼마나 생산에 기여있는가에 따라 개정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내가 얼마나 필요하니까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임금이 오르면 좋긴 하지만 일자리가 남아있을까요? 점점 살기 있는 시절이 오고 있네요. 자기개발 열심히 하고 밥 벌어먹을 기술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N잡의 시대이므로 2개 이상의 돈벌이는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야말로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네, 각자 도생의 시대죠. 당연하죠. 이거는 뭐 단순 업무 알바 자리. 일단 쉬운 거부터 없어요. 쉬운 거. 쉽고 편한 거. 이제는 쉽고 편한 알바 찾으면 안 돼. 진짜 쉽고 편한 알바가 없어요. 이제 없습니다. 이제 보통 여자분들이 쉽고 편한 알바가 편의점이면 남들이 쉽고 편한 알바가 주유소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주유소 알바 아예 뽑지도 않잖아요. 그 많은 주유소 다 없어졌잖아요. 주유소도 이제 요즘에 셀프 주유소 많이 생기면서 직원도 고용 안 하지 않습니까? 만약 시급이 오르는데 매출까지 올라가면 뭐 알바를 유지하겠지만 요즘에 그런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요즘에 자영업 이제 하면 마진이 높지 않아요. 마진이 낮으니까 사람 마음대로 고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가장 구하기 힘든 게 쉽고 편한 알바예요. 쉽고 편한 알바. 왜 젊은 사람들이 쿠팡으로 몰리겠어요? 쿠팡이 일이 힘들고 일하는 것 대비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쿠팡으로 몰릴까? 알바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도 쿠팡에 가니까 다행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앞으로 뭐 투잡은 많이 해야겠죠. 많이 해야 되고 일단 좀 고정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고정비용. 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1인 가구의 고정비용이 너무 높아요. 이게 말도 안 높습니다. 이거 몸집을 줄이는 연습부터 해야 됩니다. 물론 투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혼자 사는 분들은요, 내가 이제 고정비용이 있죠. 나가는 돈. 이 돈을 어떻게든 좀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돼. 제가 전에 집밥 먹으라고 했잖아요. 집밥 이제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내년부터는 진짜 배달 음식 마음대로 시켜먹으면 굴러갑니다. 이제 배달 음식 줄이고 웬만하면 대중교통 이용하고 인터넷 쇼핑은 정말 필요한 것만 사고 그렇게 해야 돼. 이 연습을 해야 돼. 이거를 소비에 대한 몸집을 줄이는 거 이거부터 하고 엔잡 구하셔야 돼. 근데 소비를 이미 덩치를 너무 크게 키우다 보니까 이게 줄여질지 의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버티지 못하는 분들은 아마 스마트폰도 많이 팔 겁니다. 스마트폰 다운구도 해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많지는 않겠지만 최신형 스마트폰 샀는데 감당 안 되면 이제 팔아버리겠죠. 뭐.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아직 내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앞으로 물가 올라가고 이제 좀 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말은 힘들다 하면서 소비는 줄이지 않거든요, 이게. 말은 힘들다 하는데 여행은 다 가버리고, 힘들다 하면서 뭐 최신형 이제 아이템 있으면 사버리고. 이 연습하셔야 돼, 이거. 이게 있잖아요. 장난컨대 경기가 안 좋다고 소비라는 게 확 줄여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내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남들이 하는 분야 뛰어드는 게 아니라 남들이 안 하는 분야를 뛰어들어야 돼. 남들이 관심 안 가지는 분야.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뭐냐면, 남들이 하면 무조건 따라갑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알바도 마찬가지, 다 그렇잖아 이게. 오히려 남들이 관심을 안 가지려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남들이 좀 등한시하는데. 오히려 난 개인적으로 남들이 기피하는데 젊은 사람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에 뭔가 일장이나 기술을 배우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3D 업종이에요, 그런 쪽이. 뚫린 얘기한 붕어야, 우리 보고 뭐 아웃이 항공을 하는 겁니까? 그런 일 할 것 같아 진짜 했죠라고 얘기하겠지만, 오히려 미리 가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공장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 공장 같은 데도. 아무튼 내년에는 진짜 빡세지니까 대비 잘 하시고, 내가 좀 씀씀이가 좀 커졌다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줄이시기 바랄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